중요한 우리 정화명상의 개념 중 하나가 송관정이었죠. 관과 정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모든 수행 체계가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난번에 송이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관보다에 대해서 다뤄보기도 하겠습니다. 본다는 것을 한자로 쓰면은 간단하게 기본적인 보다는 견자입니다. 이 보다는 것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보게 될 때 잘 봐야 됩니다. 잘 보는가, 잘 보지 못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바르게 잘 본다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고 했습니다. 지철을 걷는 8가지, 8정도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정견,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것. 그럼 바르게 보지 않는 건 뭡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이 편견.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고 어느 한쪽 치우쳐서 일부분만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듬면서 본다든지 치우쳐서 본다든지 하게 되면 바르게 보는 것에서 틀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우쳐서 바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뇌를 거쳐서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된 것은 바르지 못한 편향된 정보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다른 형태로 나쁜 삐뚤어진 시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음에 역시 나쁜 법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르게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말입니다. 선입견.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보더라도 그 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바르게 보는 것을 방해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삐딱한 사람이야 하는 것이 먼저 들어왔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을 볼 때는 삐딱한 사람으로 이럴 수 없는 어떤 사건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먼저 들어와 있는 것에 의해서 보게 되는 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은 다시 또 나중에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보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이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보일 시자가 되면서 약간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보여진다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어휘에서 시청, 난 가만히 있고 TV, 영화, 어떤 교재들, 시각적인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때는 내 보는 눈은 여기에 있는데, 그 대상들이 움직이고, 감시한다 그럴 때 우리 CCTV도 가만히 있는데 뭐가 지나가는가, 이걸 외부에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눈에서 시작되지만 본다는 것, 보여진다는 것이 거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오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피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들은 다 여기로 직결됩니다. 우리 그 머리 안에 제일 가운데 감내 시상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지만 그 외 나머지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다 거기를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감각기관에 해당되는 것도 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본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감들은 서로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는 것에서 다른 감각기관들도 같이 작용을 합니다. 맛있는 먹는 것을 장면을 보게 되면 침이 샘솟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갔는데 그냥 실제로 그 향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향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개를 보게 되면 성광이 느껴집니다. 천문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은 저 맹인들 그 사회복지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관광버스에 이렇게 태워서 관광을 시켜주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인데 관광을 어떻게 하지? 근데 차를 타고 와서는 어느 경치 좋은 곳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내려서 아 경치 좋다 저기 강물도 흐르고 그 다음에 소나무도 많네 새소리도 들리고 야 참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청각을 통해서 이 시각화가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들으면 시각화됩니다. 냄새를 맡아도 그게 안에서 시각화. 이렇듯이 우리의 이 오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하나에 의해서 다른 것도 같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갑니다. 요거는 약간 이 시가 수동적인 의미가 포함된 데 관해서 요거는 약간 능동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관광을 했습니다. 이 눈이 다니면서 그리고 이 관은 조금 이제 뭔가를 보는데 자세하게 조금 더 깊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에서 또 역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무언가를 보는데 어디서 보는가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물건이 저기 있고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보면 이게 큽니다. 내가 저리로 가서 보면 저쪽에 있는 것이 이보다는 크고요.
저 사람은 저게 크다고 그러고 나는 이게 크다고 그러고. 야, 니 무슨 말 좀 해봐라. 답답해 죽겠다. 그 사람이 볼 때는 니랑 똑같다. 자는 답답하게 왜 저리 내 편인데.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을 다양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것을 봤을 때 좀 더 그 사실을 가까이 정확하게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놓고 볼 때도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한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앞면만 봤을 때와 뒷면만 봤을 때 전혀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최대한 잘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각도에서 보아야지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깥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을 보는 데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안을 보게 됩니다. 내 안을, 그리고 사람들의 안을, 내 안. 보는 것이 눈에서 시작된다면 우리가 안을 볼 때는 우리들의 눈은 내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 안을 보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내 내면을 본다고 할 때 첫 번째 출발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시 안을 볼 때 처음에는 느낌에서 소리도 들을 것이고 냄새도 있을 것이고 입안에서 생겨나는 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피부에서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좀 지나면 기운에 따른 기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느끼는 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비로소 보여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적 수련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바라보면 이런 오관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일어나는 감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도 그 대상이 됩니다. 자, 그것을 보게 되면 아까 먼저 들어와 있는 선입된 것들도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걷어냈을 때 비로소 바르게 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 안에 잘못된 그 정보와 왜곡된 것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 허물들 때들 묵은 때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어야지
비로소 밖으로 보는 것도 바르게 볼 수 있고 내 안으로 보는 눈도 점점 더 맑아지게 되는데, 이 본다는 것을 통해서 그냥 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풀고 씻어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본다는 것이, 그냥 본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때와 나쁜 업장들을 씻어내는가? 자, 우리가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윤리 시간에 책에 인간에 대해서 규정했던 내용 중에 인간은 중간자다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지구상에 동물들도 있고 한데 인간은 그러한 동물성도 가지고 있고 동물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적인 모습도 추구하는 그 중간에 있는 존재가 자, 그것은 왜 그러하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나를 본다는 거죠. 인간을 빼고 지구상에서 자기를 보는 존재는 아직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자기를 살펴서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일기를 쓰게 하는 것도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 살펴서 보게 하는 자들. 그리고 반성한다는 것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 살펴서 바르고 고치면 복귀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됐던 실수들이라든지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이러한 것들을 돌이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상을 하고,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겉으로 드러난 지난 결과들을 통해서 다음 행동이나 생각과 말에 있어서는 수정을 가해가는 작업인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것. 자, 그런데 내 안을 보는 이 행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나를 본다고 할 때 이 보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보는가? 이 뭐죠? 내가 나를 본다는데 이 보는, 나를 보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성불성 하느님의 눈입니다. 나를 보는 것은 우주의 근원적인, 우주의 근원, 그것이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가장 본질적인 나입니다. 조금 말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인 대상이고 실체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내 내면을 본다고 할 때 보는 나는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내가 하는 행위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하면 그 보는 눈에 의해서 나는 꺼림칙함을 느끼게 됩니다. 편치 않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는 눈이
깊이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그것을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 보는 눈이 보는 그 자체로서 그것을 해소를 해 나갑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의 또 다른 모습은 어디 있냐면 모든 존재 안에 있는 진성, 불성, 가장 안쪽에 있는 그것을 향합니다. 단지 그 중간에 때가 있고 허물이 있고 가리워져 있어서 이것이 하나인 것을 보지 못할 뿐인데 이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추면서 궁극적으로 다 벗겨지면 당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관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된다 그랬죠?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보여지는 세상은 외형적인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외향적인 것은 껍데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향하는 눈을 명상을 통해서 뜨게 되는데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느냐? 이때 서양 사람이 썼는 책인데도 그 안에 하나의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생택지배의 그 어린 왕자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본질적인 눈을 뜨게 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심안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보는 연습을 계속 생활 속에서 하면 어떤 것 안에 본질적인 것이 잡히면 본질적인 것들의 연결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통찰, 꿰어서 통해가지고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은 지혜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게 되는 관, 그리고 이것은 현대 세계적인 명상의 추세이기도 한데 비파사나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첫 번째는 나에게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오관을 비롯해서 오감을 비롯해서 생각, 감정, 그리고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으로 보아 들어간 만큼 바깥 세상에 대해서도 껍데기가 아닌 본질적인 것을 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통찰력과 지혜뿐만 아니고 바로 안과 밖이 만난다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가리워진 것들을 벗겨내고 그것을 보게 된다 그랬죠. 하나가 됩니다. 각 깨달음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